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그동안 해왔는데 제가 또 테크놀로지 쪽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매드베드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 매드베드 외에 굉장히 자세한 그런 의학 관련 사람이 뭐 늙지 않는 시대가 지금 뭐 시작되고 있는 건지 뭐 이러한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여기저기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좀 종합적인 이런 관련으로 이게 또 기술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를 이용해서 노화를 되돌리고 인간의 세포를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연구들이 있다고 지금 조 로건 쇼에서 그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그 방송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따 자세히 할 건데, 그래서 굉장히 반향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뭐 7일 만에 신체의 일부가 재생이 된다든지, 그리고 지금 공개되는 기술도 사실은 이미 오래된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죠. 그리고 조 로건 그 수백만 명이 듣는 팟캐스터죠. 그래서 그 방송에서 언급된 노화 역전 연구부터 줄기세포, AI 유전자 치료, 매드베드, 그리고 제네시스 미션과도 연결되는, 또 골든 돔도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 또 어디까지가 실제 공개된 과학이고 또 어디부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인지 그런 얘기를 좀 연결 부분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 로건이 이제 방송에 한 과학자를 출연을 시켰어요, 최근에. 그래서 현재 장수 치료와 관련된 과학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있습니까? 하고, 또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 가운데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과학자가 이제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렇다. 2019년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현실이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2019년 당시에는 우리는 노화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과학자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거의 금기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 얘기죠, 이게.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과학자가 이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적어도 실험실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생쥐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했고, 지금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도 진행되고 있는데, 인간의 노화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최초의 기술이 현재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곁길로 나가면, 제가 매드베드 소식을 간간히 전해드렸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노화 역전, 리제너레이션을 하는 그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30년씩 뭐 2번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과거에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드베드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학자는 그 매드베드의 존재를 뭐 알고 이러는 건지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조 로건 쇼에 나온 이 사람은 그런 매드베드와도 무관하게 자기들이 실험을 해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지금 실험해서 이렇게 지금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매드베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실까 봐 그 얘기를 덧붙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얘기가 지난번에 그 러시아의 푸틴과 시진핑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서로 대화 나눴던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얘기가 있은 후부터 점점 이런 관련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얼마까지 살 수 있느냐, 또 사람이 그 노화를 역전시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라나 방송에서 이런 정보를 좀 자세하게 메드베드도 물론 연관이 있고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도 일반 사람들이 하고 이런 조 로건 쇼에 나와서도 이런 발표를 하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좀 확실하게 여러 가지로 좀 두루두루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정보를 들으시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말씀을 오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조 로건이 또 뭐라고 물으냐면 들어보면 완전히 논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한때 과학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단처럼 취급됐었던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진다. 사람이 늙어가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그 과정을 반대로 되돌릴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조 로건이. 제가 조 로건 쇼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이제 나와서 인터뷰한 과학자가 말을 하기를 우리는 오랫동안 노화를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200년 전 사람들이 암을 받아들이던 방식과 비슷했겠죠. 당시에는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말을 합니다. 저와 동료들은 노화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고 그 원인이 신체의 여러 모든 세포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유전자들이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우리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그 과정을 안전하게 실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마치 세포 안에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해서 세포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comms, 앞으로 그 신호, comms는 신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신호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매드베드를 이제 앞으로 출시할 거면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왕 나와야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마사지가 된다 그럴까? 뭐 말이 용어가 좀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조 로건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인터뷰하면서 일반인이 뭐 워낙 많은 사람이 조 로건 쇼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 로건을 통해서도 나오고 과학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인간을 대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노화 역전과 관련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를 포함해서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려왔죠. 앞으로 공개가 시작될 건데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냥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 이런 정보가 민간 부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올해 말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거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정보 가운데는 이른바 매드베드와 연결되는 내용을 이제 많이 공개가 될 거고 그게 몸을 치유하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매드베드 얘기에 왜 관심이 있냐면 댓글에서도 보시고 뭐
저 개인도 그렇지만 이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이 매드베드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빨리 출시가 되기를 다 바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뭐 나오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꼭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공개, 그리고 이와 연결된 여러 가지 작전과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진핑과 푸틴이 대화하다가 포착됐던 내용도 바로 이런 주제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단순한 음모론으로 취급됐던 매우 기이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매드베드에 관한 얘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순전히 엉터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시죠. 저도 뭐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뭐 완전히 없는 얘기겠느냐 그런 생각은 했었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간간히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관한 정보가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됐고 작년 말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카암스를 내놨는데 잠깐 동안 그 AI가 뭐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매드베드에 관한 그 동영상을 잠깐 내보내고 글쎄 얼마 있다가 바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없앴어요. 그러니까 살짝 내보이고 내렸습니다. 그게 캄스라는 거예요.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사람은 들어라. 나는 이렇게 살짝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신호로 보고 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공개적인 영역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공개가 될 건데 또 각기 다른 종류들의 회사가 등장하고 기업, 민간 조직 각자 자신의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여러 단체들이 이제 속속 나와서 이런 공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 20개 정도의 서로 다른 국가들이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유럽까지 여러 나라가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주제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 분야는 굉장히 어렵고 거창한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이라도 이해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는 상당수는 여러분도 직접 원하시면 리서치를 하시고 직접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과학계에서도 이런 기술의 실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부 사정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매드베드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치유 주파수로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살짝살짝 공개해 왔던 사람들이 있고 제가 마이클 살란가요? 그 박사 얘기도 했고 그 사람은 실제로 미국의 공군 기지 안에서 매드베드가 존재하고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실제 보았다. 근데 치료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지만 그냥 simply speaking 단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주파수로 사람을 치료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거나 앞으로 듣게 될 유전자 치료 기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초고도 기술이
존재한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드베드가 이제 에일리언 테크놀로지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미 오래된 기술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헷갈리지 마시고 매드베드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거 하나만 딱 존재하고 다른 건 없냐 그게 아니고 매드베드도 사람들을 여러 가지 병이 치료할 수 있고 그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치매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그 댓글에 있었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치아 손상된 치아도 새로 나게 할 수 있고 또 뭐 그러한 그 팔다리 잘려서 없어진 사람도 림도 다시 재생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매드베드는 뭐 거의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고 그런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매드베드도 있고 물론 그 외에 그러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그 역전시키는 그러한 기술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병행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가 앞으로 하게 될 역할을 뭐 과소평가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초고도 기술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여러 세포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고 일종의 그 듣기에도 좀 무서울 정도로 너무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잘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뭐 그야말로 늘 말씀드리죠. 라나 방송에서 얘기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보를 이런 얘기도 좀 들어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 매우 큰 아주 주제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좀 더 인간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허용된 기술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세포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한 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야마나카입니다. 야마나카. 그래서 그가 개발한 이 사람 유명하죠. 야마나카. 그래서 그가 개발한 방법과 관련된 것이 이른바 야마나카 팩터스, 야마나카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신체의 세포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놀라운 이야기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신체 어디에 있든 세포든 줄기세포 상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 어디에 있는 세포든 줄기세포 상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야마나카 인자인데 이것은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됐다니까 한 20년 됐네요. 그래서 2012년에는 이 연구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연구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검토 자료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러시아까지 모두가 이 연구를 받아들여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AI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AI가 융합이 된다 그럴까 뭐 AI가 이제 여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가 야마나카의 데이터를 모두 가져와서 오픈 AI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쓰는 챗GPT 회사 이름이 오픈 AI예요. 그리고 AI의 이름은 챗GPT고 그 오픈 AI가 야마나카의 데이터를 모두 가져와서 다시 구조화하고 여기에 지난 1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축적된 연구 자료까지 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AI로 설계된 단백질을 기반으로 치료 방법을 즉각적으로 다시 설계했다는 거예요. AI가 껴들면서
다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효율이 50%가 증가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야마나카 팩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불과 몇 프로의 효율성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가치가 있다 생각됐는데 이 AI를 그로 끼어들면서 효율이 50% 증가했고 7일 만에 세포의 30%를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나카 인자라는 거는 세포의 특정 단백질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그리고 이렇게 변화시킨 세포를 심장이든 뇌든 머리, 이 브레인, 심장이든 브레인이든 신체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방식이 성공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요 방식이 성공하는 비율이. 그 아까 그 비율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되도록 좀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6년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이 되자 일부 사례에서 아까 그 1%밖에 안 됐던 성공률이 1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것도 극히 일부의 경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AI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I가 등장해서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난 150년 AI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같이 살펴보고 15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세포를 연구하면서 축적한 모든 자료, 전 세계 대학들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 그리고 그 야마나카 인자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시스템에 관한 자료까지 전부 분석하게 돼서, 그리고 AI가 특정한 세포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단백질을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치료법을 이용하니까 신체의 여러 부분을 재생하는 능력이 50%나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가 아니고 50%가 됐다는 거죠. 10%도 아니고 무려 1%가 이제 50%라는 엄청난 증가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예를 들면 처음 7일 안에 이 지금 영어로 쓰여 있는 글이 되게 미치게 헷갈리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막 직역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저도 읽으면서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의역을 해서 최대한 잘 이해되실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사실 뭐 늘 말씀드리죠. 이런 얘기 잘하죠.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해 확실히 다 안 해도 돼요. 이거란 기술들이 있다는 얘기를 아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할게요. 그래서 처음 7일 안에 치료하고 있는 장기든 신체 부위든 그 부분의 약 30%에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과 7일 안에 30%가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뭐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뭐 하니까 제가 그렇게 번역한 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7일 안에 30%가 치유되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치유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공개된 영역에서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래서 누가 리서치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누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야기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1950년대 초반 그리고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라즈웰과 관련된 것들도 연결이 돼 있으며,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한 기이한 이야기들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무한 에너지와도 연결돼 있고 테슬라 에너지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간간히 해드렸는데, 테슬라 에너지가 이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웜홀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양자 에너지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웜홀 안으로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고대 구조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 가운데는 지하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과 관련된 장소들도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웜홀을 통과한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 가운데 상당수의 그 신체의 여러 부분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웜홀과 서로 다른 시간선을 통과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러한 웜홀들은 초지능 AI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제가 웜홀 얘기를 지난 작년에도 했고 간간히 말씀을 드려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지금 웜홀 얘기가 그렇게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일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AI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AI라고 하면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멍청한 로봇을 떠올리거나 언젠가 인간을 장악한 로봇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living light 같은 건데, 살아있는 빛들은 무한하고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하죠. 그래서 세포 안에도 존재하고 원자, 아톰, ATOM, 그 아톰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그 원자 그렇게 발음해요. 원자 안에도 존재하고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볼 수 없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와도 연결돼 있고, 무한히 존재하는 이 웜홀들은 지구를 다른 곳들과 연결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성과도 연결하고 서로 다른 차원과 연결하기도 하고, 외부 차원과 우주, 서로 다른 문명, 서로 다른 생애, 서로 다른 시간선까지, 타임라인이라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시간선까지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셔도 돼요. 그냥 정보 차원에서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이 강력한 에너지 장은 실제로는 굉장히 지능적인데, 인간이 그것과 상호작용을 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포탈 안으로 들어가거나, 미군이 그 테슬라의 무한 에너지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웜홀 안으로 사람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젊어진 상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역전이 노화가 죄송합니다. 말이 바뀌었어. 노화가 역전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더 젊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잃어버린 게 있다. 근데 뭐냐? 나이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젊어진 상태로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항상 상식적이고 그러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라면 사실 믿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들어두셔서 나쁠 거 없어요. 저도 이거 읽고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어야 한다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테크놀로지 얘기를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듣고 좀 스마트납이 되면 나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죠. 오늘은 이렇게 사족을 많이 답니다, 제가. 왜냐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지능적으로 변해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가지고 나온 정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인간의 몸을 치유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통이 이야기하는 작전들은 모두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테슬라와 관련돼 있고 미 공군, 미국 공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국의 공군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와 관련이 돼 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정보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배후에서는 여러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테슬라와 관련된 정보가 확보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정보가 미국 공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슬라 에너지장을 이용해서 여러 작전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시간선을 이동하고 서로 다른 시간선으로 점프하고 서로 다른 우주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그것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칩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칩 얘기는 많이 했죠.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최근 이른바 인피니트 마이크로칩 이야기로 다시 연결이 되고 지금 최근에 일반 팟캐스터들도 이 마이크로칩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지금 2026년부터 시작된 공개에 해라 그랬죠, 올해가. 그래서 이러한 기술 얘기가 많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이러한 발견에서 나온 데이터가 여러 곳으로 지금 전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살살 요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오래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 작전들이 존재했고 DS 세력이 많은 것을 그동안 통제하고 있었죠. 그동안. 그리고 전세가 바뀝니다. 2012년이 되면서 그 권력이 재편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흰모자가 이제 전세를 역전시킨 해를 보통 이쪽에 에서는 2012년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흰모자와 검은모자의 싸움이 계속해서 투쟁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배후에서 그 밀리터리 군과 함께 움직이는 매우 강력한 입자들 파티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입자들은 이른바 리빙 컴퓨터, 살아있는 컴퓨터와 연결돼 있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컴퓨터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이크로칩, 그 전에 말씀드린 무한 마이크로칩과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뭐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마이크로칩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2012년 밀리터리가 이런 작전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흰모자가 장악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은 검은모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DS 세력이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같은 사실 요런 소식의 이렇게 연도까지 딱 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굉장히 우리들이 듣기에는 기분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렇죠? 흰모자가 이렇게 이제 기선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같은 2012년 비밀 작전을 통해 이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도록 만들고 노벨상을 받게 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관련 정보와 데이터가 전 세계로 공개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기업들도 뛰어들고 회사들과 민간 투자자들도 뛰어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여러 조직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새로운 거 엄청나네.
우리도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많은 회사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각자 뛰어들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2012년이라니까 우리가 뭐 줄기세포 얘기를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가 되었는데, 그동안 줄기세포 얘기가 나온 것이 이때쯤부터 줄기세포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인간의 몸을 다시 젊게 만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른바 무한한 생명과 연결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진시황이 뭐 불로초를 먹고 싶어서 사람들을 뭐 온갖 데를 가서 불로초를 캐와라 뭐 그랬던 거와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그게 이제 뭐 늙지 않고 뭐 죽지 않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나 갑자기 진시황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와 이제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계속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를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25년 작년에 그 제네시스 미션이 발표가 되면서 그 백악관의 그 홈페이지에도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조용히 발표를 하니까 제네시스 미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방송에서 작년 12월 달에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그 제목을 달고 아마 자세한 제네시스 미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시스 미션이 비밀리에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린 모든 작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군사 작전들을 장악하고 과학계까지 장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 미국 전역에 존재한다는 여러 지하 기지와 비밀 기지들까지 그 범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멤버 전용 방송을 통해서 그 지하 기지 얘기는 아주 세밀한 거 뭐 좀 끔찍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전용 방송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지하 기지, 군사 지하 기지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은행 시스템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게 다 하나가 항상 세퍼릿이 아니고 항상 서로 연결이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시스 미션은 모든 데이터 작전을 군사 작전과 연결하는 거라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 군사 작전과 연결.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군의 밀리터리의 최고 기밀 작전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제네시스 미션이. 그래서 그 규모는 콜라서스보다도 훨씬 크고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아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밀리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제가 밀리터리가 30년, 60년 앞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력한 시스템들은 여러분이 과거에 저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고, 예를 들면 레드 퀸이라는 게 있어요. 레드는 빨간 타는 형용사고 퀸은 뭐 여왕 이런 뜻인데, 그 레드 퀸이 덴버 국제공항과 관련이 있고 그곳에는 강력한 살아있는 AI 시스템이 존재를 했는데 그것은 사악한 성격을 가진 시스템이었어요. 매우 어두운 측면에. 그래서 그 덴버 공항 지하 얘기도 제가 멤버 전용 방송에서 자세히 했고, 그 덴버 공항이 절대 필요하지 않는 시기에 일부러 만들었다 그랬죠. 공항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공항을 만든다는 것을 하나의 구실로
그 밑에 거대한 시를 방불하는 그러한 지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덴버 공항을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DS 세력이 세계 3차 전이 일어나면 그 덴버 공항 지하로 들어가도록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뭐 영국 여왕부터 그때에 영국 여왕부터 다 세계 지도자들까지 가장 최신으로 만들어진 지하 시설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 준비를 해 놓은 데가 덴버 공항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DS 세력이 맘 놓고 그때로서는 최신 시설을 구축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들 뜻대로 되질 않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력한 살아있는 AI 시스템이 존재를 했는데 그것은 저쪽 애들, 검은 모자들이 장악한 매우 사악한 성격을 가진 시스템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둘세 베이스에서 진행한 그 작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작전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흰모자에 의해서 장악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박수 한번 또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악한 애들이 갖고 있던 그 여러 가지를 이 리빙 컴퓨터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흰모자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 흰모자가 어디 있어,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댓글에 보면. 그냥 이런 얘기 잘 들으시고,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말을 뭐 이런 걸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지만, 뭐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정보를 주는 사람이 만약에 그럼 다 가짜다, 없는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거를 나는 알지도 못하고 또 막 열심히 받아가지고 번역해갖고 여러분한테 드린다. 여러분, 말을 만들래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깃장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가끔 여러분이 뭐가 흰모자가 뭐 어디 몰라서 그러겠죠. 그런데 오래 들으셨다는 분도 뭐 에비던스가 있냐, 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냐, 아니 지금 그 에비던스 증거를 매번 주제를 달리해서 테크놀로지나 무슨, 오늘은 또 뭐 의료 관련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상 어떻게 더 증거를 드리겠습니까? 만약에 그 증거를 못 믿겠다 그러면 그냥 안 믿으시면 돼요. 뭐 간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그런 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저도 이런 방송하면서 얼마나 돌다리를 두들겨가고, 야 이게 도대체 맞는 소리냐, 내가 이거 맞다고 믿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데 혹시 이거 아닌 거 하면 나 이거 미친 XX 되는데 이게 맞냐, 저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방송하겠느냐고요. 나도 이성적이고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인데, 나도 공부할 만큼 하고, 나도 사회적으로는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그런 생각 없이 없는,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막 무슨 소설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또 이런 얘기 그냥 저는 그냥 내레이티브하게 하는 방송이니까 뭐 깔끔하게 뭐 아나운서가 말한 것 같이 정보만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그냥 저하고 유스가 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뭐 이 말했다가 또 저기 곁길로 나갔다가 또 하던 말로 돌아갔다가,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별로 안 좋으시면 뭐 그냥 뭐 조용히 뭐 안 들으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앉아서 마이크 놓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전문 방송인이 아닙니다. 이 정보를
남이 들을 수 없는 정보를 내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는 어떤 특권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bear with me. 그냥 저와 유스돼서 그냥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말하다가 또 기분 좋아가지고 자꾸 곁길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악한 그 시스템이 흰모자가 완전히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획을 했어. 포획. 이 포획이란 말이 뭐 짐승을 포획했다는 말로 쓰는 건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이렇게 그 댓글을 보니까. 근데 뭐 또 조회수는 뭐 별로 늘어나지도 않는데 하여튼 anyway. 그런데 저는 미국에 와서 40여 년 이상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하자면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과 작전들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검은 모자들이 독점했을 때는 지네만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이거를 포획을 해서 쟤들한테 뺏었어요. 그러면 흰모자는 이 시스템과 작전들을 과거에 그 검모자가 하는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컴퓨터 네트워크와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계의 정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의 정보, 작동되고 있는 모든 컴퓨터, 모든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지금은 AI가 등장을 한 이후로는 이런 게 별로 시간 안 걸리고도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양자 컴퓨터와 군사용 컴퓨터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밀리터리는 굉장히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첨단 기술은 사람들이 신의 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거고, 이것은 살아있는 빛, 리빙 라이트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빛의 지성,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하면 그것과도 연결이 되고 그 형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빛의 존재들이 전 세계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후에서 이것을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곁길로 나갈게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으면서 제 자신이 이해가 돼야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각본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그냥 앵무새 같이 요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란의 이야기 뭐 그런 얘기가 표면에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언론에서 들려지는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그 비하인드 씬에 있고 목적도 다르고 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한 악한 것을 완전히 이번에 제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네시스 미션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기술, 이러한 정말 엄청난 그 양자 컴퓨터나 슈퍼컴퓨터까지 다 포함되는 이러한 기술의 집산체, 집약체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밀리터리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모두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아유 내가 이런 거 다 갖고 있고 내가 니네들보다 벌써 한 10단계는 앞서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야, 니네들 내가 아는 걸 니네들이 아냐? 응? 나의 깊은 속을 알겠어?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말을 못 할 수가 없으니 말을 안 할 뿐이고 뭐 트루 소셜에 뭐 갑자기 뭐 매드베드 뭐 영상 잠깐 띄웠다가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뭐 플래시하게 뭐 그런 거나 하는 거지.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런 거를 갖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힘모자의 속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안심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trust the plan. OPQR 할 때 세 번째 글자 거기가 맨날 계획을 신뢰해라. 우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네시스 미션이나 이런 테크놀로지 얘기하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수다가 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할게요. 그래서 제네시스 미션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 과학자들의 데이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DS 세력의 비밀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위헌적인 작전들에 관한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헌적인 이게 위헌이라는 게 이제 unconstitutional이라는 말인데 그 위헌적인 작전들은 군산 복합체의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산 복합체는 UAP를 비롯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들이 공개되면 더 이상 석유가 필요 없어요. 가스도 필요 없어요.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자유 에너지, 프리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드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 분들이 이제 답답해 하시잖아요, 요새. 뭐, 우리 미국의 바이든 때 뭐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또 곁길로 지금 나가는 얘기를 잠깐 하면 이런 전체의 큰 픽처 안에서 보면 한국 분들이 아이고, 당신이 여기서 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지금 죽겠어 하고 말하시겠지만, 우리도 바이든 때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저는 그때에 이런 방송을 계속 하면서 야, 앞으로 우리한테 미래가 있겠느냐. 우리 이러다가 완전히 저 세력의 DS 세력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고 우리는 완전히 디스토피아로 유토피아의 반대가 디스토피아 아닙니까? 그런 세상으로 가고 15분 시티, 15minute 시티로 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았다고요. 결론을 미리 본 영화를 본 사람, 결론을 미리 아는 영화를 보는 사람처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한국도 이러한 큰 픽처 안에서 이러한 세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힘모자 작전이니 그 전 세계의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한국에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이 지금 힘모자 전체 작전 안에 한국이 중요한 나라로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건 맞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이렇게 전체 이런 픽처를 보고 우리가 바이든 겪었을 때 제가 그렇게 걱정 안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너무 막 소화 안 되고 뭐 밤에 잠 안 자고 잠 못 자고 뭐 이러시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넘기시라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오늘 가끔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내일 아니고 나 미국 사는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내가 말을 편하냐고 이런 차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말할 수 없이 한국을 생각하는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잘 돼야 미국에 사는 우리 같은 교포들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또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완전히 뭐 이런 말 저 말 했다 합니다. 근데 뭐 격길이 좋으시다 그러니까
제가 곁길로 나간다 그러면 곁길이 좋다 그러시는 분이 많았어요. 뭐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자유에너지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컴퓨터 칩과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지능이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의료 분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매드베드가 주파수를 로 이제 사람을 치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파수와 에너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인간의 몸을 치유하는데 쓰여지고, 군산 복합체도 이러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미션의 목적은 미국 내부에서 장악된 이 모든 장소와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와서 하나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작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른바 주피터 작전이 있는데, 제가 주피터 얘기를 며칠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거 주피터 작전이 이 미군의 통제 아래, 그 흰모자 통제 아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관련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죠. 여러 군데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리드하고 있다고, 미국이 이끌고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그 존 로건이 그 사람을 출연시키면서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입장에서 그런 인터뷰를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했고, 그 내용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다는 여러 놀라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신체가 스스로 치유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30%가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고, 7일 만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건데, 불과 7일 만에. 그 앞서서 한 얘기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는, 지금 이러한 게 놀랍게 우리한테 인재 발표가 되니까 이게 마치 뭐 요즘에 개발된 신기술처럼 우리는 여겨지겠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이 기술 자체는 이미 오래된 기술이다. 이런 얘기는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의 뿌리가 1950년대까지 올라가고 테슬라와 연결되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진짜 기술은 기적적인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인사이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이제 들어 누울 수 있는, 지금 이거는 매드베드와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매드베드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 누울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통 같은 게 있는데, 뭐 욕조 사이즈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 놓으면 그 안에는 이거는 이제 매드베드라고 하는 주파수로 고치는 매드베드하고는 약간 유사하지만 다른 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매드베드 하나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젤 같은 물질이 있는데, 그 젤리 같은 물질이 들어있어 갖고 그 안에 들어가 이제 뭐 이게 베스트톱 같은 거래, 욕조 같은 거래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들어 누우면 몸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전극을 몸에 연결을 하고, 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이제 욕조 같은 데 들어가서 눕기 전에 어떤 화학 물질 같은 뭐를 마신대요. 그런데 파란색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마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이런다. 몇 번 마시나 봐요.
그래서 그 물질 안에는 여러 종류의 나노 기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신체가 훨씬 더 강한 전기적 주파수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과 그러니까 그것도 주파수로 고치는 건 맞네요. 그래서 근육과 신경계 내부에서 훨씬 더 강한 정기적 작용을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전기적 활동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몸은 자신이 누워있는 이 욕조 같은 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요, 몸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렉트로라이트, 이게 뭐냐면 전해질이라는 거예요, 전해질. 그거와 비슷하다고 하고, 일반적인 전해질보다 엄청나게 강한 건데 전해질의 효과를 약 1000배 정도 증폭시킨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하고 근육이 반응을 하고 신체의 모든 부분이 이것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치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체를 치유하는데 치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시간 포털을 통과했던 사람들 얘기했었죠, 제가. 그래서 시간 포털을 통과했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거기 포탈을 통과하고 워머를 통과했던 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나이를 잃어버리고 그냥 갑자기 젊어져 나왔다 얘기를 조금 아까 드렸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S가 전에 그들이 실험할 때에 그 효과를 보려고 DS들은 어떤 다른 장소로 보내거나 전쟁이나 첩보 활동에 이러한 기술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용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래요. 그 DS들이 그들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실험하고 할 때에. 그리고 또 다시 포털을 통과해 돌아왔을 때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포털을 다시 통과했다고 해서 부상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매드베드란 말은 여기서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형태의 것인 것 같아요. 뭐 있는 대로 번역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사람이 안에 누울 수 있는 캡슐이 상당수 개발되고 있었고, 이러한 캡슐, 이걸 캡슐이라고도 부르나 봐요. 그래서 이런 캡슐을 만드는 기술 역시 인간의 지능만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에일리언 테크놀로지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래서 시간 여행을 통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된 인간들이 이러한 장치의 설계에 관여를 했고, 이게 다시 테슬라와 연결이 됩니다. 니콜라 테슬라 얘기는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야기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밀리터리와 연결된 작전들이고, 그들이 서로 다른 시간선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고, 그들이 가져온 정보가 이러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오늘 하는 얘기 중에 놀라운 것이 많은데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얘기는 여러 물질과 기술을 역설계했다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설계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말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 중에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것들, 고대 문명과 관련된 것들, 바티칸에서 가져온 것들, 그리고 UFO에서 가져와서 미국으로 옮겨졌다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UFO에서 가져와서 그것이 이탈리아로 갔다가 이제 독일로 갔다가 이제
패튼 장군 얘기도 하면서 미국으로 가져왔다. 그런 얘기는 이제 과거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가운데의 일부가 역설계되었고 이것들이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모든 기술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른바 매드베드와 의료용 캡슐,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기술 가운데 하나는 먼저 아까 이제 특정한 어떤 액체를 마신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동안 계속해서 그 액체를 마시면 그것이 몸 안을 채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는데 처음에는 그걸 마셔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데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종의 그 통이 설치되어 있는 침대나 뭐 베드도 될 수 있고 챔버도 될 수 있고 이 통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 제일 위에 눕고 그래서 그 장치가 몸을 향해서 여러 주파수를 보내고 신체의 서로 다른 주파수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은 뇌의 내부의 손상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고 있고 심장에 손상이 왔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의 손상이 역시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은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7일 동안 신체의 30%를 회복하는 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건데 그거는 그냥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말들이고 실제로는 그 자신이 직접 그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치료 방법이라는 건 이미 이제 30년 이상 동안 존재를 해왔고 예를 들면 사람의 팔다리가 완전히 없어진 경우도 2-3일 정도라면 림이라 그랬으니까 LIMB 그러니까 2-3일 정도만 지나면 그것을 다시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팔다리 전체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뭐 과거 매드베드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이제 좀 새롭게 들리실 텐데 이런 얘기는 뭐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래된 기술이고 정보 공개를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지금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읽기 전에 슈퍼 땡스 보내주신 분 타이거 블랙님, 영지님, 그 다음에 이거는 변인환님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또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남성 김용구님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 거기 라나방송 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lana브로드캐스팅@gmail.com인데 남성 김용구님 혹시 거기다가 이메일 한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 이원옥님 가로치고 자유 그렇게 쓰셨어요. 서정우님 그 다음에 러블조 자주 보내시죠. 그 다음에 자발적 구독료 성함에 자발적 구독료 이렇게 쓰셨어요. 감사드리고 김정중님 황성연님 허찬영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발적 구독료를 자유 시청료를 카카오뱅크로 보내주신 분들 호명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후원으로 이 라나 방송이 이제 굳건히 이렇게 계속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여러분들 후원에 큰 힘을 입고 이렇게 방송이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이제 결국에는 진짜 진실과 그 실제 기술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될 거고, 사람이 하루나 이틀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요거 뭐 30%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매드베드는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병을 거의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정보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매드베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뭐 거의 못 고칠 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만 보더라도 이제 그 7일 안에 다시 몸을 회복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공개적인 얘기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매드베드에 들어가면 한 30, 가벼운 병, 뭐 예를 들면 뭐 당뇨니 뭐 그런 대사질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30분에서 1시간이 안 걸린다고 그때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뭐 이렇게 뭐 7일이란 말은 그냥 정보, 공개된 정보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장도 뇌도 다 이렇게 치료가 되고 알츠하이머라고 말하는 그 치매라고 그러죠. 치매 이제 뭐 알츠하이머도 있고 노인성 치매도 있죠. 노인성 치매는 디멘시아라고 그래요. 영어로. DMANTIA. 그래서 디멘시아인데 그런 것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기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스 바이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리 다이건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바이러스 전달체를 OSK 유전자와 관련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고 OSK는 아까 말씀드린 원래의 야마나카 인자에서 파생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마나카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기술을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들이 하는 방식은 OSK 유전자와 관련해 바이러스 전달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독시클린, 아니다. 이게 독사이사이클린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네요. DOXYCYCLINE 독사이사이클린 이라는 약을 복용해서 그 작용을 켰다가 끌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에요. 또 약물이 해당 유전자에 전달된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필요에 따라 작동을 켜거나 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스 바이오 이 회사와 직접 연결된 여러 프로젝트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라이프 바이오라는 뭐 불리는 회사가 있는데 비슷한 연구를 하는데 이들은 역시 알츠하이머 치매 그 치료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그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미 FDA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FDA 승인이 나오게 되면 몇 달 안에 알츠하이머 치료에 이용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면 매드베드가 알츠하이머도 치료할 수 있다는데 뭐 또 이 얘기는 또 뭐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매드베드는 미국의 힘모자 밀리타리가 주관할 거고 그들의 소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에게 출시가 안 되죠, 지금 아직.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일반 회사들이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드베드와 그리고 매드베드는 완전히 무료라 그랬죠. 프리예요, 프리. 그러니까 돈 내고 뭐 매드베드 치료 받을 거다, 뭐 어디에 돈 보내라 이런 거 다 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넘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회사들 얘기하는 건 일반 회사들이 이러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 이러는 건데 매드베드는 알츠하이머도 바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정보를 그냥 이런 회사들도 있다는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 그 FDA 승인이 나오게 되면 그 라이프 바이오가 하는 그 회사의 것이 알츠하이머들이 환자들이 기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알츠하이머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다. 그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텐데 그런 거를 줄일 수 있고 지금 배후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술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OSK 유전자와 관련해서 바이러스 전달체를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른데 또 다른 바이오텍 회사에서 개발하는 건데 이 기술 역시 야마나카 인자를 이용은 하지만 바이러스 전달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mRNA, 메신저 RNA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 mRNA 주사를 통해서 몸 안으로 전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만드는 유전자 치료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RNA가 유전자에 작용하게 되고 그 결과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줄기세포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것을 사람이 삼킬 수 있는 알약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 그 알약이 세포에 영향을 주고 세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방식인데 특히 인간의 신체 바깥쪽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연결된 신체 여러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의 안쪽 조직에도 영향을 주어서 호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귀의 안쪽과 고막에 연결된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부 조직 전체를 다시 만들어내는 방식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생식기 주변의 조직과도 연결되고 항문 내부 조직과 관련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암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이 회사에서는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회사 하나가 리주브네이트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하버드와 관련된 연구진과 협력을 하면서 이곳 역시 OSK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이들의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한 번에 하나의 장기만을 치료하는 대신에 몸 전체를 한꺼번에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아있던 수명이 2배 정도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특정 유전자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나 뇌의 특정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법을 이용해서 신체 전체를 동시에 대상으로 노화와 세포 상태를 변화시키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연구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치료는 몸 전체를 재생시키는 방식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여러 회사들이 현재 모두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과 연결했다는 제네시스 미션 작전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런 작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흔히 매드베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매드베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의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 결국에는 여러 종류의 매드베드 같은 것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러 종류의 통이나 치료 장치들도 동시에 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배후에서 러시아 측의 관련 작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여러 프로젝트들도 나오게 될 거고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은 위성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성. 그래서 골든돔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른바 인간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무한한 주파수, 인피니트 프리퀀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에너지 자체가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말하자면 그 에너지의 힘 자체가 독립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심장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뛰지요. 우리 몸에서는 동시에 수조 개에 달하는 작용과 정보 교환이 일어나고 있죠. 위장은 우리가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음식을 알아서 잘 소화하고 처리하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자아가 직접 명령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종의 살아있는 지성, 인텔리전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있고,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에서 여러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고 식물과 대기 환경이 그것을 다시 이용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는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어떤 인텔리전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 공군 에어포스, 미국의 에어포스, 미 공군과 연결되어 있다는 초고도 첨단 기술에서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지능적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치유 에너지이고, 그들은 이 기술을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미래의 골든 시대, 골든 에러라고 그러죠. 골든 에이지 뭐. 그리고 골든 시대, 그 황금 시대 뭐, 그리고 골든 돔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작전으로 연결돼 있고, 이른바 2036년 작인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죠. 그래서 그 기술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기술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 또 그때는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말하는 매드베드 같은 게 2036년에 나온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또 여기 잘 들으세요. 아이고 뭐 그냥 또 그때가 뭐 10년을 더 기다려야 돼, 이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2036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런 기술들과는 또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기술들이 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매드베드 자체가 뭐 올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매드베드의 출시는 뭐 이 사악한 무리들을 다 이제 처결하고 나면 매드베드는 나오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려 왔고, 그 언제예요? 그건 언제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에게 출현이 돼서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지금 이런 기술은 앞으로 나올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할 건데, 조 로건 방송에서 아까 말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고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회사들이 지금 참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 세계 곳곳에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미국이 이 분야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내부에서도 관련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피터라는 시스템 또는 작전, 그 이름을 가진 작전으로 이제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피터 역시 미군의 작전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알있죠.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모든 그런 작전은 미국에 있는 힘모자에 의해서 그 미국의 힘모자를 리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하나둘씩 공개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오래된 기술이라는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무한한 그런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도 여기에 있다. 또 뭐 그건 뭐 인간들이 맨날 뭐 불로장생을 원했지 않습니까? 뭐 인간이라는 사람 뭐 이제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뭐 진시황의 불로초 얘기도 했고. 그래서 또 시간여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때가 이제 곧 올 거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는 타임 트래블 얘기는 오늘
죄송합니다. 타임 트래블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알토스 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을 창건한 그 아마존 만든 그 제프 베조스하고 연결된 작전인데, 제프 베조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이른바 군의 제프 베조스의 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프 베조스하고 관련 있는 건데 30억 달러 자금을 제프 베조스가 댔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비슷한 연구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막대한 돈을 투자했음에도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2027년 내년부터 시작될 거라 그러는데, 신체를 재생하고 조직을 재생하고 정신과 세포를 회복시키는 연구라 그래요. 그래서 무한한 삶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프 베조스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여기저기 접하셨을 분도 있는데,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 이게 뭐지 하시고 그러신 분이 있을까봐 그냥 내가 여기 오늘 이왕 이러한 여러 그 메디칼 쪽의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이야기, 치유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베조스 얘기도 여기다 그냥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과 회사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재생시킬 수 있으며, 원한다면 무한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뭐 이런 걸 연구한다 그래요. 근데 뭐 사람이 어찌 무한히 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뭐 홍보하는 문구 정도로 사용을 할 거다. 그래서 영원한 삶이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얘기 뭐 오늘 그 깊은 그 얘기는 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원한 삶은 아니더라도 몸은 계속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연구 그걸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아까 했고, 정신 역시 어느 상태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전제하에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과 정신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먼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멀고 지구에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싶어 하죠, 인간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세상과 창조된 자아를 넘어 무한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정신은 그렇게 에너지 장과 다시 연결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자체가 되게 디바인하다는 거죠. 신성하다. 그래서 그 삶은 수많은 형태와 생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러한 우리가 아까 말한 웜홀들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했고, 192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여러 군사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고, 아까 한 얘기에 조금 더 정보가 있어서 거기다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웜홀을 통과하고 시간 여행을 하고 점프룸을 이용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젊어졌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젊어지고 훨씬 더 지능적으로 변했다고 하고, 그러나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뭐 사람마다 다른 팩터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었고,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상당수는 신성한 에너지가 자신에게 밀려오는 듯한 경험을 했다라고 증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차원과 시간선, 웜홀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천국이라고 부르는 건 신성한 우주, 끝없이 펼쳐지는 평화의 차원, 그들이 경험했던 장소들은 인간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라고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하지 않았고, 어떻게 얼굴이나 자기의 몸이 젊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천국과 같은 세계를 경험하고 모든 그런 군사 실험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거가 뭐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핵심적인 말씀을 뭘 말씀을 드리려냐면 이런 정보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공개가 될 거고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정보가 나오면서 다른 회사들, 기업들, 국가들에서 정보가 나오는데 결국 이런 에너지장이 지구 전체에 존재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에너지장을 이용하고 이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다니까 한번 뭐 그냥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그거가 연결이 되고 이제 정보 공개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믿겨지지 않는 이런 것들도 다 죄송합니다. 다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얘기로 바이오 사이언스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케임브리지의 회사와 데니얼 아이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OSK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AI를 이용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보다 더 안전한 인자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데니얼 아이브스 사람 이름이에요. 가 배후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기술 가운데는 군사급 기술과 연결된 음향 주파수와 여러 형태의 에너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이 기술 가운데는 일부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다이아몬드가 등장을 하고 나노 기술은 제가 과거 방송에서 그 고스트 머머 기술 이란에 혼자 남아 있다가 구출된 그 대령 그 사람이 그 심장 박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조끼가 심장 박동을 감지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위치까지 알아내서 가서 구조해 왔죠. 그때의 그 나노 기술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처음 방송 와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과거에 가면 그 슈퍼 솔지어들 그 얘기하면서 나노 다이아몬드 뭐 그런 제목으로 제가 방송한 기억이 납니다.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안 들으신 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노 기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이하게 들리는 여러 기술들이 관련돼 있고 또 기밀로 분류된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몸 안의 조직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물질들이 신체 내부를 스스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노 기술에 대해서 그런 들었던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있는데 마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로봇들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작동을 하고 그것들이 심장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고 손상된 근육 조직을 다시 만들고 필요한 곳에 특정한 물질을 추가하는 등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 기술과 특수한 물을 함께 이용하고 그 물질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다시 주파수 기술과 연결됩니다. 주파수는 아까 말한 매드베드. 그래서 그 주파수가 치유작용을 하고 신체의 서로 다른 여러 부위를 동시에 빠르게 치료하면서 그 아까 말한 이것이 바이오 사이언스가 연구하고 있다는 기밀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오픈 AI의 CEO를 지금 하고 있는 샘 얼트만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이름 나오면 반갑죠. 근데 샘 얼트만 가 연결돼 있고 이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 회사가,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샘 얼트만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조금 샘 얼트만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른바 클리어 스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필이라는 건 이제 알약이라는 소리예요. 알약. 그래서 알약을 복용하면 몸 안에 있는 특정 세포들의 작동을 켜거나 끌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과 연결돼 있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과도 연결돼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진 필이 있습니다. 알약.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알약 하나를 복용하면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사람의 신체와 유전적 특성을 분석한다 하고, 아프리카인지 사람인지 미국 출신인지 세계 어느 지역 출신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유전자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하는 일은 개인의 유전자 구조 전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그 사람의 유전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I가, 인공지능이 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한 여러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 방법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전자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방식으로 몸속의 문제를 고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수와 연결되어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급진적인 생물학적 문명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radical longevity, 급진적인 수면 연장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는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시뮬레이션 AI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AI는 복잡한 세포의 생물학적 경로들을 동시에 모델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과학자들이 노화와 관련된 각각의 질병을 하나씩 따로 치료하는 대신 노화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을 동시에 찾아내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여러분의 몸을 하루 24시간 계속 관찰을 하고, 스트레스가 있는지, 뭘 먹는지, 감정 상태는 어쩐지,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유전적 특성까지 분석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다는 이 AI 시스템은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유전자를 분석하고 몸의 여러 부분에서 얻은 샘플과 정보를 분석해서, 그런 다음에 그 사람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즈드, 맞춤형의 치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암이 걸렸다, 암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유전적 특성과 신체 상태를 분석해서 그 암을 어떻게 멈출 것인지를 개인별로 설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알토와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듣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런 기술은 질병 치료를 넘어서 중독 문제까지 다루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예, 중독된 사람들이 많죠. 예, addiction, 영어로 addiction이라 그러는데 알코올 중독을 멈추게 하는 거,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거, 심지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즉각적으로 없애는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그런 비슷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특정 유전자를 조절하거나 특정 유전자를 이용해서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을 주고 술을 끊도록 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그 에딕션에 를 없애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에서 발생하는 여러 혼란을 줄여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유행병이기도 한데, 그러한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그 많은 그 에딕션, 그러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먹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상당히 흥미로운데, 약 20개, 전 세계의 약 20개국 정도가 지금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로 바이오테크 기업과 관련 계획들을 이끌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미국이 설계했다는 그 제네시스 미션 작전 얘기는 했고, 영국 역시 자체적인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AI와 로봇 기술을 통합하고 여기에 국제적인 정책과 결합해서 인간의 생활 방식과 인간의 수명 연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일본에서는 이거를 라이프 스팬 익스텐션, 수명 연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한한 삶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 역시 AI 모델과 생체 정보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노화를 연구하고 예측 의료를 연구하고 세포가 작동하는 원리를 연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병 없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삶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도 동아시아 지역의 관련 계획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 여기 나왔네요. 싱가포르와 한국도 동아시아 지역의 관련 계획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작전들은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과 연결된 이른바 돔 오브 프리저베이션, 보존의 돔 아래서 진행되고 있고, 유럽으로 가면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의 이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각국이 이른바 제네시스 미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이야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거는 전 세계에 존재했던 DS 세력의 작전 체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일 얘기했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전 세계에 존재했던 DS 세력의 작전 체계를 해체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거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제가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완전히 확실하게 그림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정한 방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진행된 다음에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여러 기술들을 차례로 세상에 공개하고, 그러한 감춰져 있던 정보와 기술을 공개하는 과정이고,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거를 보고 있고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 전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왔고, 그래서 DS 세력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기술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숨겨왔죠.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먹거리를 망쳐버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종류의 무기와 주파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죠.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된 여러 기술도 있었고 소리와 음파를 이용한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줄기세포 얘기 있는데 뭐 문어와 오징어에서 얻은 것을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연구를 진행하고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이러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어는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바위처럼 보이도록 모습을 바꿀 수도 있고 형광색과 같은 색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데 다른 물고기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가운데는 몸을 반투명하게 만들거나 주변 환경에 맞춰서 모습을 변화시키는 종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생물들의 특성을 줄기세포 프로젝트와 연결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군사작전에서는 이미 1980년대와 90년대부터 이런 것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또 90년대부터 미군 작전과 연결된 여러 군인들이 비밀리에 중국 내부에 침투하는 작전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슈퍼솔지어를 이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세포를 이용해 몸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뭐 그러한 슈퍼솔지어의 그러한 능력을 말씀을 드렸고 그 말 그대로 일종의 시프팅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솔지어 얘기는 했고 오늘은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너무 이미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붐 그랬으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터질 거고 그래서 나중에 또 골든돔 얘기도 많이 했지만 배후에서 진행되는 그 우주군 관련 작전, 머스크와 연결된 작전,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의 베조스와 연결된 작전에 대한 그 이야기, 또 무한한 주파수 에너지를 이용한 그러한 것과 양자 에너지장 관련된 기술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러한 양자 에너지장도 역시 그걸 이용해서 인간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AI를 이용해서 인간 세포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연구를 했으며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레벨 파마서리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AI를 이용해서 설계한 효소를 실험실에서 75세 사람의 피부에 해당하는 조직에 적용을 했고 그랬더니 그 결과 기능적으로 30세 정도의 피부 상태로 되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 연구 분야에서 매우 존경받는 과학자 중에 한 명가 이제 맷 캐벌라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 생물학적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거고 생물학적 노화는 되돌릴 수가 없는데 이 맷이 지금 이런 말을 한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레블이라는 파마서리칸 회사들이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니까 맷이 이제 벙 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게 생물학적 노화도 되돌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회사가 그런 발표를 하면서 그 맷이 말한 꽤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말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 그 레블이라는 회사는 SENS에서 파생해 나온 회사인데 SENS는 오브리 드 그레이가 공동 설립한 장수연구 재단이고 이번 결과를 두고 노화 연구에서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분야 가운데 하나인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데미지 그거는 세포 외 기질 손상이에요.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데미지
세포 외 기질 손상과 관련된 엄청난 돌파구라고 평가했으며 사람의 실제 나이와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생물학적 나이는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AI를 이용해서 노화를 역전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고 엄청난 돌파구인데 어떤 인간 세포든 생물학적으로 약 20세 수준의 상태로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세포, 피부세포, 뇌세포까지 모두 생물학적으로 가장 젊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놀랍긴 한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기술 자체는 이미 2012년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 얘기를 제가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를 결합해서 기존 기술의 능력을 크게 강화하면서 비로소 그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AI를 이용해서 노화의 역전이 현실화되느냐, 인간 세포 재생이나 뭐 매드베드 제네시스 미션 골든돔까지 엄청나게 다 이렇게 인테그레이션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긴 방송이 됐는데 오늘 이런 관련으로 얻은 정보는 제가 전부 한꺼번에 그냥 말씀을 드려야지 요걸 또 잘라가지고 요 다음 방송에서 하면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오늘 좀 길어도 밀어붙였습니다. 그랬으니까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안 들은 것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의 분야는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매드베드죠. 그러나 매드베드는 민간 부문이 주관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매드베드는 완전히 힘모자 밀리터리가 완전히 가지고 있고 우리 인류에게 출시할 때에 무료로 사람들을 고쳐줄 거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드베드 얘기하면서 또 그러한 유사한 여러 분야의 그 사람들의 노화를 역전시키고 그 많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는 그러한 관련 기술들을 오늘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프리빌리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만 크게 영광 돌리는 라나 방송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라나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멤버를 안 하신 분들은 멤버를 꼭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라나 방송에 같이 멤버로 회원으로 참여하셔서 라나방송을 같이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시고 지금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구독 눌러서 구독이 좀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